충격적으로 변방 순위 27위, 가난한 팀, 매년 무너지는 팀. 그 이미지였던 피츠버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조하며 이 팀 OPS 7위, 시즌 초부터 반전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초반 반짝일까요? 아니면 진짜 팀 체질이 바뀐 걸까요? 안녕하세요. 케아 프라임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검은 해적단,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어떻게 변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전형적인 스몰 마켓 팀입니다.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팀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망주 육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피츠버그는 올스타급 선수들을 대량으로 배출한 팀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유망주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수많은 재능들이 들어왔지만 그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팀은 아닙니다. 올스타는 적었지만 슈퍼스타는 꾸준히 배출해왔습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 윌리 스타제, 베리 본즈, 그리고 팀의 상징, 앤드류 맥커친, 게릿 콜까지. 리그 역사에 남을 이름들은 끊임없이 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강조하며 게릿 콜 이상의 자산, 베리 본즈급 천장을 가진 폴 스킨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며 마이크 트라우급 잠재력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코너 그리핀이라는 또 하나의 초대형 유망주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아직 리그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앞서 언급한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츠버그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강조하며 의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특급은 아니지만 라인업 곳곳에 대형 제목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닐 크루즈. 약점도 분명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압도적인 선수죠. 특히 올해는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 확연합니다. 리그 정상급 엘리트로 도약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스펜서 호르비츠도 주목할 선수입니다. 단점이 뚜렷하지만 강점 역시 확실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선수죠. 실제로 올해 오페스 플러스 124를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수 쪽은 더 풍부합니다. 폴 스킨스와 비교되던 유망주, 버바 챈들러. 작은 체구지만 시속 160km를 던지는 자레드 존스. 올해 선발로 전환되며 가능성을 폭발시키고 있는 브레이스턴 애시크래프트. 이미 선발 자원으로 자리 잡은 카르멘 머진스키. 그리고 아직 주목받지 않았지만 재능만큼은 뒤지지 않는 메이스 몽고메리까지. 이처럼 피츠버그에는 잠재력 넘치는 젊은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감동적으로 위 패밀리 정신 아래 서로 영향을 주며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조하며 피츠버그 야구가 재밌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기가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선발 투수가 무너지면 아무리 전략을 짜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능성 있는 젊은 투수들이 로테이션을 책임지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대부분 구위가 뛰어난 젊은 투수들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자체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현재 로테이션은 폴 스킨스, 버바 챈들러,
브레이스턴 애시크래프트, 카르멘 머진스키, 미치 켈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선수들이 모두 피츠버그가 직접 지명한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강조하며, 즉, 직접 키워낸 전력입니다. 이건 드래프트 성공이자 육성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치 켈러를 제외하면 모두 성장 여지가 열려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츠버그는 천천히 완성형이 아니라 진화 중인 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선수는 브레이스턴 애시크래프트입니다. 작년 콜업 이후 26경기, 8선발, 69.22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2.71을 기록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었죠. 그리고 올해 충격적으로 완전히 선발 투수로 자리 잡으며 초반 퍼포먼스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22.22이닝, 평균 자책점 2.38, 특히 9이닝당 탈삼진이 10.7개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강조하며의 지배력입니다. 패스트볼은 시속 98마일 수준. 그리고 낙차 큰 커브볼이 주무기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조합입니다. 이 선수, 천천히 상당한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폼과 각도는 다르지만 전성기 쇠인 맥클라나한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바 챈들러까지 더 성장한다면? 피츠버그의 선발진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토미 존 수술에서 복귀 예정인 자레드 존스까지 돌아온다면 놀라며 이 로테이션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선발진만 봐도 충분히 재미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사실 강조하며 폴 스킨스 한 명만으로도 피츠버그 경기는 무조건 봐야 하는 경기가 됩니다. 네, 그만큼 지금 피츠버그 선발진은 좋습니다.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강조하며 기대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야구는 결국 압도적인 공을 보는 재미가 가장 크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투수가 좋아도 득점을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천천히 점수 안 나는 야구만큼 지루한 것도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피츠버그 타선도 꽤 괜찮습니다. 팀 OPS 7.33, 리그 전체 7위입니다. 그런데 이 팀 연봉 순위는 27위입니다. 강조하며 효율만 놓고 보면 리그 최상위권 타선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오닐 크루즈의 변화입니다. 작년에는 그냥 풀스윙 일변도의 타자였습니다. 일단 휘두르고 보는 스타일.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놀라며 공을 보고 선별해서 정확하게 칩니다. 이건 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선수, 조만간 따로 다뤄도 될 만큼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템파베이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브랜든 나우. 지금 오퍼스 플러스 167, 팀 내 1위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좋은 게 아닙니다. 경기를 보면 강조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타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합류한 제이크 맹검.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롤플레이어로서 높게 평가하는 선수인데요. 역시 기대에 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즌 전 영입한 라이언 오원. 이 영입,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강조하며 이 중심 타선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한 명으로 인해 타선 전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팀의 중심, 브라이언 레이놀즈. 작년에 부진했지만
지금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펜서 호르비츠와 코너 그리핀이 확실히 성장해준다면 천천히 이 타선, 생각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르셀 오주나. 이 선수의 하락세는 확실히 신경 쓰입니다. 2023년 오페스 플러스 140, 2024년 154, 2025년 114. 점점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빠른 공 대응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진짜 하락세의 시작이라면 팀 입장에서는 꽤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강조하며 이 자리만 보완된다면 이 팀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을 야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내셔널리그,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중부지구는 경쟁이 정말 빡셉니다. 신시내티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시카고 컵스와 밀워키도 시간이 갈수록 폼이 올라올 겁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아직 완전히 올라온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든 변수입니다. 천천히 결국 이 지구는 끝까지 치열할 겁니다. 피츠버그가 좋아졌다고 해도 전력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강조하며 이 원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석들이 지금 동시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으로 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천천히 피츠버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더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코너 그리핀입니다. 놀라며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선수에게 무려 9년 장기 연장 계약을 안겼습니다. FA 기간 3년까지 포함된 계약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강조하며 요리는 이 선수로 간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물론 팀의 중심은 여전히 폴 스킨스입니다. 만약 스킨스를 잡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보내게 된다면 팀의 방향은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며 스킨스급 재능으로 평가받는 그리핀에게 배팅했다는 것, 이건 팀이 체급을 올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요한 시점은 2029년입니다. 폴 스킨스 계약의 마지막 해, 그때까지 피츠버그는 계속해서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2030년이 되면 여러 핵심 자원들이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폴 스킨스, 카르멘 머진스키, 자레드 존스, 닉 곤잘레스까지. 이 전력들이 한 번에 빠진다면 지금의 구조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완전히 메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조하며 그래서 2029년까지는 반드시 승부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 전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메이저리그를 맛보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혹은 피츠버그를 오래 지켜본 팬이라면 감동적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이 팀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조하며 지금 피츠버그 야구 정말 재밌습니다. 선발 투수, 타선, 젊은 재능, 그리고 팀 전체의 흐름까지 모든 요소가 조금씩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직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한 번쯤은 직접 경기를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지금까지 피츠버그의 변화와 가능성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하며 우리 팀이 과연 지속 가능한 상승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짝인지입니다. 야구에서 초반 성적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팀일수록 기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츠버그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선발진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이라는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천천히 긴 시즌, 그리고 압박이 커지는 순간 이 젊은 투수들이 지금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타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 몇 명이 흔들리면 전체 흐름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마르셀 오주나의 하락세, 그리고 일부 선수들의 기복 있는 타격은 분명 리스크 요소입니다. 강조하며 결국 이 팀의 핵심은 성장입니다. 지금 잘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츠버그는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도 천천히 과정이 더 중요한 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동적으로 애무너지는 팀에서 다시 꿈을 꾸는 팀으로 피츠버그는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한 시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했듯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츠버그를 보는 건 강조하며 단순한 경기 시청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천천히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재밌습니다. 지금의 피츠버그는 확실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 프라임 스포츠였습니다.